트럭이 저를 받았고 제가 그 앞에 승용차를 하나 받았고 그 승용차가 그 앞에 택시를 받았죠. 졸음운전을 한 건지 뭐 핸드폰을 본 건지 그거는 명확하진 않아요. 제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. 약간 좀 어리둥절했어요. 왜 줄일까? 내가 안 보이는 앞에 뭔가 있는 건가 싶었는데 갑자기 차선을 바꾸더니 순간 줄이 길게 서 있는 그 사당으로 빠지는 차선으로 이동을 하려고 속도를 갑자기 줄여서 뒤에 차가 그거를 못 보고 충돌을 한 것 같아요. 정신이 없었습니다. 그 당시에 대각선으로 이렇게 오는 바람에 피할 방법도 없었고 정지해도 상황이 늦었죠. 그때는. 승용차가 2차선에서 가다가 3차선으로 갑자기 끼어들면서 정지를 해버렸어요. 거기서. 그 당시는 그 차가 어디서 온지 몰랐거든요. 블랙박스를 보니까 2차선에서 그 4차선으로 끼어든 차더라고요. 상대방 보험사 측에서는 저희 뭐 차량 수리비를 80%만 지불 보증해 준 상태거든요. 그러면은 상대방 측에서는 제 과실을 20%로 본다는 얘기거든요. 이 상대방 차량이 방향지시 등을 켰다고 하더라도 제보자의 시야에도 보이지 않을 뿐더러 그게 제보자에게 나 4차로까지 들어가겠다라는 의사를 표현한 거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까지 사실은 제보자에게 과실을 묻는다고 한다면 운전자들이 엄청나게 방어 운전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. 해당 차량이 방향지시 등을 켰든 안 켰든 이 사고에는 큰 영향을 안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무과실을 주장하면 충분히 무과실 과실 판단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거기는 구간거리제니까 조금 막히다가 조금 벌어지고 이런 식이거든요. 브레이크를 바로 안 잡는 거 보니까 방심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차가 이거 왜 이게 돌지? 뭐 주정차된 차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약간 막혔었던 것 같아요. 그쪽 차선은. 저 가는 거 못 보셨어요? 그랬더니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.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. 그리고서 계속 사진만 찍으면서 안 갔잖아요. 앞으로 안 갔잖아요.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뭐지? 막 마른 날에 날벼락 맞은 듯한 그런 느낌? 놀란 거죠, 그냥. 이제 상대방이 자기제가 피해자라고 저희가 가해자라고 그 뭐 과실 비율 이런 건 뭐 논해보지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. 저는 바쳤는데 이거를 내가 가해자가 될 수 있나? 라는 의문이 가는 거죠. 제보차가 앞서 있고 뒷차 상대방 차량이 뒤에 서 있는 상황에서
선행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뒤에 있는 차가 먼저 차선을 변경해버리면은 선행 차량의 시야에 이 차로를 원래 진행하던 차량이 있는지 없는지가 시야에 가려버려요.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선행 차량이 먼저 차선을 변경하고 뒤에 차량은 그거를 따르는 게 원칙입니다. 근데 내비가 어떨 때는 일부러 막히는 길로 가든가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. 내비를 많이 믿죠. 내비가 정확하니까. 여기는 이제 목동 오거리 쪽인데 이쪽으로 해서 다시 저 오목기 쪽으로 나갑니다. 내 생각은 나 빠른 줄 알았거든요, 조금. 네, 한 5분 정도 빠를 것이다. 그래 생각했어요. 근데 좀 결과가 늦으니까 좀 그러네요. 처음에 프로그램 개발 단계에서의 어떤 그 방향성, 그다음에 고려 사항, 그다음에 데이터 사용량,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인들 회사의 가입자의 어떤 수, 이런 것에 따라서 변수들이 너무 많습니다. 추천 경로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경로를 기반으로 하고 저희가 뭐 회전 방향이라든지 그다음에 신호등 모든 정보들을 종합해가지고 빠른 시간으로 안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